뒤에. 이거 처음부터까지 스토리를, 이건 지그재그로 했지만 이건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째는 애들 이 정도 되면 많이, 한 100번, 200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고 없이 얘기하는 연습시켜요. 조금씩 레벨이 올라가니까 애들이 성취감을 맛보죠. 원고 없이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세미나 할 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죠? 얼굴에 감염합니다. 여기 통통의 얼굴, 여기 핏한 얼굴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만들어 오게 집에서. 부모가 들어가요.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돼지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종류가 몇 가지 있나. 그 애들 인터넷 뒤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좀 더 실감이 난다는 얘기죠. 얼굴에 감염을 만들어서 영역들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딕테이션을 실시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집에서 보낼 정도가 되죠. 집에 보낼 정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작품, 열매가 하나 열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25분부터는 세미나 준비 단계가 되는데요. 단체로 합니다. 단체로 합쳐갈 때 당연히 정확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우리 망신이죠. 그렇죠? 그때 선생님이 특별 지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세미나 할 때 보면 많이 특별 지도 하잖아요. 이미 숙제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쉬워요. 아주 조련하기가. 발음 틀리면 교정해주고 선생님 입장에서. 근데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잡기가 쉽다는 얘기죠. 단체가 아이들이 정확하게 영어로 우렁차게 하는 연습을 시키고요. 1대1 동시통역. 좀 더 세미나 후반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연습시키는 세미나 할 때 필요하고요. 또 수시로 선생님이 애들이 맥히는 건 탐사하면서 공부하고요. 주어 바꾸기 아까 얘기했죠. 보호나 목적어 바꾸기. 여기 집어넣나 보네. 세미나에서 나오나 보네. 주어 바꾸기 센텐스가. 여기 있네요. 맨 뒤에 페이지 보세요. 맨 뒤에. 나와주니까 맨 뒤에 보면 세 마리 아기 돼지 생활 표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3 리들 피그스가 5 리들 피그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3 리들 피그스가 세 마리 아기 돼지가 5 어린이들이 리브드 위드 데어 마더 그들의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번에 보면 000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있는 학생들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팬껌을 잡고 웃어요. 자기들 이름 들어가서 재밌죠. 애들 이름으로. 그럼 애들이 만약에 홍석이면 홍석 ate and slept all day. 홍석이는 하루 종일 먹고 잠만 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그래서 주어 바꾸기고요. 그럼 이걸 응용해서 보호나 목적어 바꾸기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200번, 300번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200번, 300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 바꾸기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럼 애들이 자유자재로 되겠죠. 그 다음에 유사 표현,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표현을 갖다가 가지고 굿모닝 하면 아침 인사니까 오후 인사, 저녁 때 하는 인사, 그럼 나 이거 전부 다 가르쳐줄게. 유사 표현. 근데 정철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The Other Side of Midnight라는 영화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히트 친 적이 있었어요.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31번째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완전히 마스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가감을 하시. 아이들이 하다가 순서 여기 보면 맨 밑에 냈어요. 맨 밑에 빨간 글씨 있는데 어떤 분이 읽으실 차례인가요? 필요에 따라 안 보이시나고요? 맨 밑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필요에 따라 순서는 약간 조정 가능. 그렇죠? 원생 분위기에 따라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꼭 요거 순서대로 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지역에 따라 어떤 애들은 요걸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저걸 좋아하고 있거든요. 순서 바꿔라는 얘기죠. 그러나 수시로 한 개. 산소가 부족하면 신선한 산소 공급하듯이 새로운 걸 바꿔주고 칭찬해주고 칭찬은 비례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은 수업을 마치겠고요. 오늘 전체 수업한 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 사시라고요? 네, 요거 사세요. 요거 35,000원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사람 아니지만 학원 하나씩 꼭 사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다른 공부도 집중해서 여러 번 하면요 암기 잘 돼요 사실. 근데 영어에 씁시다. 영어에다가 다 쓰면 안 되니까 요거 사시고 여기서 배우신 거 그대로 실천해 주시다가 맥히면 애니타임 콜 언제든 전화해 보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화장실 가시면 화장실 가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교육사업을 하시고 또
일종의 후세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 분 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만나 뵈는 모든 얼굴들이 상당히 성실해 보이고 또 정말 얼굴이 빛나 보이는 얼굴들입니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한 먹고 사는 사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손님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업이 이 교육 사업인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업은 지속성이 없는데 여러분이 꾸준히 하면은 1학년짜리를 6학년까지 울고 먹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뭐 이어서 3년도 더 울고 먹고 거의 10년을 울고 먹을 수 있는 사업이 이 교육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그 밑에 동생, 심지어는 이제 오래 하면은 그가 결혼해서 자식들까지도 빼먹는 게 이 교육 사업입니다. 사업적으로 말해서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 사업이 영어와 관련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도 영어 사업을 윤선생 영어를 몇 년 했고요. 또 뭐 외국어 학원에 조금 관리도 좀 해주고 또 외국어 능력 평가원에서도 얼마간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영어에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딸이 하나인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윤 선생을 조금 시키고 학교에서 얘가 중학교 때도 영어 발표회 회화대에 나가서 충남에서 금상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 사라를 호주 시드니로 2년간 유학을 3천만 원을 들여서 보내서 지난 봄에 데리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는 탑이더라고요. 확실하게 달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제임스 이사하고 오래전부터 잘 알기 때문에 장 사장 우리 사업에 동참 좀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쭉 관심을 가지고 교재 만들 때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2주 전에 제가 영어 발표회 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샘플 강의하는 걸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걸 빨리 내가 봤더라면 우리 딸 2년간 보내서 3천만 원 안 드렸을 것 같은데 뭘 봤는가 하면 비디오에서요. 발표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자기 역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뭐 초재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 5분간의 어떤 한 영화 챕터를 아기 돼지 3마리인가 뭐 그거 같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5명의 학생이 이 짧은 시간에 첫 문장서부터 끝까지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뭔가 다르구나 이걸 애우려고 솔직하게 저 세대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애웠었는데 그걸 몇 달간 해도 안 애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은 한 달 수업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오늘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 좋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역시 이 경험이 좋은 건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실천과 관련해서 회의론하고요. 문제는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물질을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해체되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환원되는 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죠. 사전적인 의미는 시스템이나 사회가 꾸준히 퇴행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꾸준히 쇄신, 바꾸지 않으면 현재에 안주하고 계시다면 여태까지 해오던 걸 안주하시다면 여러분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ECN 영어 시스템을 만나신 건 정말 여러분이 쇄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 얘기 들으셨겠죠. 저 집신장수 아버지가 아들도 집신장사를 하는데 절대 아버지 거는 잘 팔리는데 자기 거는 안 팔리더라. 그 이유가 뭐냐고 죽어가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숨 떨어지기 전에 털털털 하더래잖아요. 문제는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것, 이따가 아마 학부모 세미나는 더 기가 막힌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강의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정말 주옥 같은 또 실제 우리 제임스 이사가 거의 20년 이상 교육 사업을 하면서 달고 다른 정말 그 몸에 밴 그런 수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죠. 여러분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안주하지 말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톱질을 해서 나무가 굵은 거를 자르고 있는데 어떤 시간이 되었는데 자기는 반밖에 땀을 흘리면서 쉬지도 않고 반밖에 자르지를 못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쉬면서 했는데 다 마쳤더라 이거죠. 자기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땀을 흘리면서 했지만 반밖에 못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중간중간에 쉬면서 보니까 이미 다 끝나가더라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나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쉬는 것만 봤지 내가 쉬는 시간에 그 톱을 가는 걸 못 봤다고. 나는 쉬는 시간에 그 톱이 잘 쓰러지도록 톱을 줄질했다 이거예요. 야스를. 여러분도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기능을, 스킬을 계속 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태되고 더 힘만 든다는 얘기죠. 바이블에 보면 갈지 않은 도끼는 힘만 더 드립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다뤄진 내용 또 아마 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아까 어떤 선생님은 요구하시던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하실 수 있으면 샘플 그 비디오 같은 것도 요청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그 배운 내용들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 문구를 말씀드려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의식적으로 돌보고 쇄신하지 않으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부서지고 무질서하게 되고 약화된다. 다시 말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싱싱한 어항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그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회 있는 대로 이런 배운 내용들을 한번 리모트 해보시고 실제 적용을 해보시고 그것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분석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써내신 설문지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스크린 내용이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뭐라 그러더라 너무 단순하지 않냐 이러는데 오늘 보니까 26가지 방법이나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26가지를 내 것으로 활용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빠르다. 뭐 아까 우리 제임스 이사님이 얘기하셨죠. 라드 기능, LAD. 그러니까 녹음 테이프는 미국 사람이 아무리 빨리 말을 하더라도 녹음 테이프가 이거 너무 빠르니까 난 이걸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냥 아무리 빠르더라도 오래 듣다 보면 그래서 우리 딸의 경우를 보면 여기서 원어민 교사한테 채팅을 받고 해가지고 회화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가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더라 이거야. 그래서 1년간
영어 학원에 나갔어요. 어학코스를.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험 봐서 거기 공립 여자 고등학교를 갔는데 한국 사람은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1년 더 지나니까 2년쯤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발음이 미국식 영어인가 영국식 영어인가 구분이 되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13살 이전, 그러니까 뭐 6년간 초등학교에서부터 올라서 6년간 여러분이 꾸준하게 스크린 영어를 해서 아까 초재기를 하고 또 하실 수 있으면 뭐 좋은 제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달 공부한 거를 네가 그 회화를 정확하게 영어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와라. 그렇게 하고 실제 들어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다른 학생이 학생 상담을 올 때 이거 우리 아이 이거 한 달밖에 안 되네 하고서 그러니까 입학 원서라고 되겠죠. 수강 원서 쓴 거 보고 한 달 후에 테이프를 틀어줘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얘는 이거 녹음을 해서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준다고 하니까 얘는 그거를 아마 빨리도 초재기도 했겠지만 녹음할 때는 잘해보려고 틀리면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해가지고 그 아마 반복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어가 그 아이에게 연습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 그거를 또 상담할 때 써먹고 또 필요로 할 때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들어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까지 적어가지고요. 뭐 아기레디 세 마리인지 뭔지 인어공주인지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한 걸 정리하게 하고 또 한 달 한 걸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뭐 기회 있는 대로 세미나에서 혹은 발표회에서 사용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ECN 이 영어를 잘 만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시너지라는 말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 이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 눈이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하고 두 개가 같이 보는 거는 이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고 한 손으로 일하는 거하고 두 손이 일할 때 그 가치나 파워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사를 믿으셔서 우리 제임스 본부장이 이하 임원들하고 수시로 안 되는 것은 상의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 지역에서 뭐가 돼야 된다? 영어교육의 명문학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20시학원까지 하고 있다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만 전 천하의 집입니다. 지난 20년간 공주에서 살았는데 어떤 학원 보니까 서고연 무슨 학원이더라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하고 목표를 하는 학원인가 봐요. 이름이 겨우 그거인가. 전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하버드나 예일이나 MIT나 옥스포드나 이런 캠브리지 이런 걸 목표로 삼는 식으로 얘기하고 최소 서울대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아마 가을 10월 11월쯤에 가서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가셔가지고 서울대 달력을 몇십 부 사다가 잘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가지고 이게 네 꿈이다 하실 수 있으면 미국에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카렌다가 있으면 그런 걸 좀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목표를 심어주고 또 지금 이건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공유를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활용하셔서 도태되지 않는 쇄신하는 그래서 본사하고 밀접히 연합을 해서 정말 우등생이 배출되고 지역에서 뭐가 돼? 영어의 명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바쁘게 덕분에 필요로 하다면 여러분 학원에서 요청을 하신다면 제임스 이사나 아니면 제가 간혹 방문할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 상담 지금 혹시 제가 약간 하겠습니다만
원어민 교사를 두고 계신 분들, 학원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잠깐. 원어민 교사를. 이러도 안 되는군요. 뭐 이런 것도 필요하시다면 주말에 이벤트로 제임스 이사하고 상의하셔서 저기 마크든가요? 예,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좀 모셔간다든가, 혹은 외국인 교사를 조금 학원이 명문이 되고 그러면 한 분씩 초빙을 하는데 그 외국인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 그 관리 요령,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몇 학원이 함께 사용을 한다든가, 혹은 뭐 돈을 안 들이고 보통 숙식을 제공하는데 한 달간 홈스테이를 시키면서 그 부모에게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뭐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건 굉장한 노하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제임스 이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제대로 울부셔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6년 아니라 9년간 빼먹고 그 애의 자식도 또 나가려면 여러분 학원으로 데리고 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뭐 싱크대 위에 소금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실천하도록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뒷날 볼 때는 여러분이 입이 귀까지 찢어져서 제가 혹시 들리면 건한 식사를 얻어먹고 여러분의 노하우를 제가 한번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교육 철학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끄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그 알찬 강의 내용을 잘 챙겨 담으셔서 훗날 보배로운 선생님으로 또 보배 같은 학원으로 오래 남기 기다리면서 계속 제임스 선생님 모셔서 제임스 이사 좀 모십니다.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되고 싶은 내용은 이만큼 있는데 시간은 없고 참 안타깝네요. 좀 속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세미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쪽이 수업은 쭉 많이 해보셨지만 세미나를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 그렇죠? 자, 그 다음 장면 넘어가 보시죠. 어디 갔지? 빨간 거. 자, 여기 보시면 말하기 대회 세미나 진행 순서가 있죠. 1번부터 8번까지 가지고 계신 거 보시면, 그렇죠? 논하드린 거를 펴보시죠. 지금 이시엔 저기 있으면 요걸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참조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크게 나눠서 8가지 단계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죠. 크게 나눠서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넘어가세요. 세미나를 하시기 위해서 대부분 원장님이 그 세미나 강사 역할을 해주시면 좋고요. 사회자 한 분이 필요할 거고요. 담당 교사 중에서 원생이 선수로 나올 때 바로 옆에서 그 아이를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정 파티라든가 전체 질서 잡는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학부모님 오면 인사하는, 그래서 최소한도 4분 내지 5분 정도가 인원이 준비가 된다면 세미나를 하시면 조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미나로 들어간 아이들이 조련이 됐어요. 조련이 된 것을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을 유감없이 이제 알려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모모를 타지 않는다. 아이들 조직교육 아까 이미 했었죠. 아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어떤 분 하실 차례 순서대로 넘어가게 돼 있죠. 예, 그 다음, 예, 여기 뭐죠? 1번 답이요?
예, 맞습니다.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다. 그렇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끄러움을 타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하셨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걸 갖다 심어주셔야 돼요. 영어회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이 막 얘기해요. 아니고 정답 선생님이 얘기할 때 부끄러움, 이걸 칠판에다 쓰세요. 요거 갖다가 네모를 갖다가 칠판에다 쓰시고 뭐뭐 하지 않는데 네 글자를 적어놓으면 적고 참여해요. 결국 부끄러움 타지 않는다. 영어를 할 때 있어서. 왜 세미나도 제일 문제가 부끄러움 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요걸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 순서대로 정답이 뭘까요? 이번에 자신있게 영어로 말한다. 예, 맞습니다. 자신있게. 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뭐가 더 붙으면 좋을까, 혹시? 요 앞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냐면 연습할 때는 소수였는데, 막상 그날 되면 어머님이 빡빡하게 애들이 좀 겁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에다 수식어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영어로 표현한다. 요걸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부터 정답이 뭘까요? 얘기해 보시죠. 말한다. 예, 맞습니다. 큰 소리로 말한다. 이걸 얘기하면 아이들이 리허설 하잖아요. 세미나 연습하면 애들이 소리가 작아지고, 야, 뭐라고 그랬어? 큰 소리. 그러면 큰 소리를 해요. 처음에 정신교육을 세 가지를 시키고 들어가시는 거죠. 요것도 선생님의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스킬만 전달하는 게 선생님이 아니고, 아이들의 인격 개조, 아이들의 그 정신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감, 패기, 뭐 이런 거, 희망을 심어주는 거, 그것도 선생님이 하셔야 할 일이죠. 그중에 영어와 관련해서 요거는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더 빨리 마스터할 수 있죠. 요걸 정신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세미나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원활하게 모든 게 들어가요. 요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내용 보시죠. 여기 영어가 들리면 이거 중요하죠. 요거는 저희가 뭐 세미나 할 때 이거 장면을 깔아둡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이거 여기 정말 끝나시고 가실 때 세미나 한 자료는 우리 디스켓에서 담았어요. 왜냐면 우리 원장님들이 가서 실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숲속에 있는 새 100마리보다 제 손아귀에는 새 한 마리 귀중하게 여기거든요. 즉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실제로 오늘 들으신 걸 지금부터 많이 준비하신다면 9월달이죠. 열심히 준비하면 한 달이면 돼요. 그러면 추석 끼고 그랬으니까 10월 중순경이면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조련이 됩니다. 즉 새로 시작해도. 그러면 10월 중순경쯤에는 세미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 세미나 한 번 할 때마다 보면 세미나에 참석한 애가 예를 들면 15명이다. 그러면 3명에서 5명이 신규가 들어와요. 신기해요. 세미나 멋있게 하면요. 무조건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렇게 자신있게 하는 애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 다음 정신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학원이 그 중계동, 노원구 중계동이 있어요. 요새 서울에서 제일 많이 뜨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강남을 누르고 더 뜨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중계동 은행사거리예요. 노원구 중계동. 거기가 요새 강남을 누르고 새로 부상하고 있는 데가 바로 그 중계동인데요. 한 동에 학원이 200개예요. 거기는 사방으로 봐도 레스토랑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 학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10세미나 했어요. 제가. 학부모님들이 요걸 가지고 했거든요. 그럼 요걸 갖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똑같아요. 어머님들한테 아이들한테는 똑같이 질문해요. 중계동에 200여 개의 학원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원장님들이 만약에 대구 수성구다, 뭐 부산 해운대구다, 그러면 자 부산 해운대구에 학원이 몇 개가 있는데, 요걸 바꾸시면 돼요. 제가 파워포인트가 된 디스켓을 드릴 거거든요. 요거 그대로요.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글자만, 동만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하실 때 소감문 쓰시고 시험지도 저기 있거든요. 셀프 시험지 석정지 다 가져가세요. 새로 나온 게 있어요. 큰 사이즈로. 같이 받아가실 때 소감문 주시고 가세요. 철저합니다. 우리 학부모 세미나 할 때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철저하게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요. 먼저 아이들 아까 조련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중심은 여기 있죠?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영어 공개 수업 초대장이라 공개 수업이라고 해서 겸손하게. 그죠? 소규모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2페이지짜리로 이거 만들었는데, 요것도
원장님들 이거 바꿔가지고 거기 학원에 맞게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맨 뒤에 뭐가 있죠? 확인란 있잖아요. 확인란. 그죠? 어떤 학원 원장님은 이걸 못했기 때문에 쌤이는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어머니가. 단 한 명도. 그거 방지하려면 이거 지금 하는 얘기 잘 듣고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몇 월 며칠날 어디서 우리가 합니다. 학원 어디서 합니다. 그러면 확인란에서 아이들한테 그걸 갖다가 동그랗게 받아오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걸 보면 어머니 참석 여부를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화를 해요. 전부 다. 어머님 이번에 우리 원석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영어 발표를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시냐고 가능하면 꼭 나오셔서 격려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 보통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전화를 한 번 하면은 보통 40% 내지 50%가 온다고 할 수 있어요. 50% 전후가 돼요. 오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말 믿지 마세요. 그러고 놔두면 그 반도 안 오니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열흘 전 또는 보름 전에 이걸 가정통신 보냅니다. 그럼 애들이 이것도 몇 번 얘기하기만 사인 받아와요, 애들이. 그죠? 받아오시고 아이들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어머니들 이걸 보고 전화를 해요. 이거 받았다는 전제 조건에 전화하면 얘기거리가 쉽잖아요. 그 가정통신은 보셨죠? 그 다음에 다름이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거리가 여기서 나오니까요. 이거는 영어 발표대회가 있는데 꼭 좀 참석해달라고. 우리 풍석이 많이 칭찬 좀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라고. 그러나 50% 정도가 참석하시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말 믿지 마시고요. 15일 전에 이걸 보냈잖아요. 그러면 한 3, 4일 걸려서 이게 들어오고 어머니 통화하면 5일 소모했죠. 그러면 실제 발표회 있기 한 3, 4일 전에 또 전화를 한 번 오시겠다는 어머니 또 전화하셔야 돼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세미나 아시죠? 그거 지난번에 그거 하실 때 또 좋은 A와 관련해서 얘기를 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당일날 만약 토요일날 만약 오후 3시에 한다. 토요일날 오전에 또 한 번 전화하셔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100명을 잡았을 때 50명이 오신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오는 경우가 35명입니다. 그건 성공이에요. 아시겠죠? 원래 큰 세미나의 경우는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소규모로 한단 말이에요. 소규모로 15명이 내면 쪼개서 하죠. 그러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시간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금요일 날 할 것인지 토요일 날 할 것인지 어느 때 참석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물어보세요. 저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들 방과 후에 생활교육표를 제가 받아요. 월화수목금 보면 1시 이후부터 쭉 6시까지 우리 학원 외에 다른 학원 어디 있다는 거 다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라이브를 어느 학원 다니는지 거기 얼마나 엄마가 쓰는지 다 정보가 들어오죠. 어머니가 직장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거 설문서를 만드세요. 그러면 지피지기는 백종인 백성이라고 세미나가 굉장히 유리해요. 어머니가 교육비 얼마 투자하고 있는지 어느 학원 다니고 있는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머니가 어느 때 세미나 참석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겁니다. 설문서를 받으세요. 아이들한테. 그럼 의외로 뭐 어떤 경우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다 이런 경우는 토요일 날 바쁘시더라고요. 거꾸로. 그때 막 뭐 세미나가 다니고 토요일날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서를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몇 번 하셔야 돼요. 아니하게 하면 세미나 실패합니다. 그 정성을 들인 만큼 세미나가 성공이 되거든요. 그걸 핑계 삼아서 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불만이 있을 때 수시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탈락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 원생이 딴 데로 빠진단 말이죠. 그럼 방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세미나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걸 보내시고 전화를 2-3차례 하세요. 당일까지. 그러면 이제 오게 되죠. 아이들한테도 야 요번에 리허설을 갖다 할 때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긴장해요. 애들이 오랫동안 해서 거의 마스터가 될 정도 되면 이제 다 알게 되면 애들이 좀 지루하잖아요. 그때쯤 세미나 샀어요. 야 다음 주에 보러면 이거 영어 말하게 돼야 한다. 그럼 애들도 긴장해요. 그것도 또 신선한 산수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 걸립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도 긴장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간혹하다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해야만 선생님들도 긴장하고 조직 자체가 생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세미나 하는 게 좋아요. 저라면 아마 권장한다면 원장님들이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계속 세미나를 해야 된다. 공개 수업 형태로. 공개 수업은 부담이 없잖아요. 공개 수업이라고 해서 수업하는 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거창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넣는다. 그런 기분의 초대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부담이 없죠. 공개 수업들은 2달에 한 번씩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이따 디스켓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한테 이제 처음 장면에 이게 떠요. 그러면 전 그래요. 중계동이니까 중계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중기병에 200여 개의 학원이 있는데 어머님들 미국 영화를 초등학생, 중학생이 무자막으로 80 내지 90% 알아듣고 도입하는 애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딱 느낌이 와가지고 엄마들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으면 저는 거의 하나도 없죠. 겸손하게 나오면 여기서 멈추고 엄마들이 좀 분위기가 세게 나온다. 미국 영화를 무자막으로 80 내지 90%를 알아듣고 동시 통역하고 딕테이션까지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나요? 그럼 기죽어 그래. 듣는 엄마들이. 그러면 결론적인 답이 뭐죠? 엄마들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없다라는 답이 나와요. 괜찮아요. 틀려드는 거 얘기해보세요. 어머니가 힘들어요. 그럼 예 맞아요. 힘들죠. 없어요. 제가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죠? 엄마들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없을 거예요. 조금만 쓰는 예 없어요. 없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없다라는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다 오는 빼고 2, 3일 살다 오는 빼고니까. 그렇죠? 이게 첫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걸 비디오를 직접 통해서 제가 세미나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안 됐어요? 영상 마감됩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장면을 이끌어내요. 제가 실제 세미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끌어낸 다음에 잠시 보면 내가 소재한 지역에 있는 다른 학원을 전부 다 눌러버려요. 확실히 아주 노골적으로 눌러버려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건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서면으로 하면은 뭐 이거 뭐 명예훼손이니 뭐 이렇게 들어오지만 구두로 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학원 주변에 어떤 학원이 라이벌이다. 나는 영향을 친다 그러면 구두를 확실하게 찍어요. 어느 학원, 어느 학원. 예를 중대병 같은 경우는 제일 이시시 원어민들은 가장 유명하니까 그거 찍고 거기서 뜨는 게 강태우, 토피아 플러스인데 여기는 23만원짜리 영어 원생이 1200명씩 되는 큰 대형 학원들이 많아요. 좀 아주 노골적으로 찍어요. 딱 그 학원. 거기서도 안 된다. 다음에 나와요. 확실하게 누르면 어때요? 이 학원이 명문이 되잖아요. 또 자신이 있고 제가 그것은 근거가 있잖아요. 보여주시죠. 세미나하는 장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첫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약속과 해야 할 쌓인 일들을 뒤로 미룬 채 이곳 먼저 찾아주신 학부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머님들을 미시게 된 동기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믿고 맡겨주신 이곳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명칭은 영어말이 되어입니다만은 형식은 공개 수업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의 목적은 자신감을 갖고 남한테 부끄러움 없이 유창한 목소리로 영어 회화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려야 할 것은요. 좀 이제 발표하는 이게 준비하느라고 한 이틀, 3일 그 정도밖에 연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발표한 학생들이 끝나는 대로 많은 격려의 박수를 좀 후원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스크린을 통한 영어 동시 통역 회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일 결별이 높다고 하는 이 농원 중계 지역에서부터 최초로 유일하게 보급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어머님들이 어떻게 그게 공부가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많은 공부가 되어서 자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만 오늘 하는 이 모임은 그런 한시적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 어머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시통역 영어 회화 방법이 어떻게 지름길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우리 영어 교실에 약 한 3년 전서부터 근무하고 계신 그레고리 미국 선생님, 그레고리 선생님과 또 이 교실을 맡고 계신 미국에서 중립대학을 나오시고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아주 유명하신 우리 한국 선생님이십니다. 최영인 선생님을 모시고서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분을 환영합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Hi, my name is Mr. Gregory. I'm the English teacher at TPN. I'm just going to say a few words about the SCREEN program. 옆에 계신 선생님은 그레고리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약 3년 가까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This teaching method teaches English while the student views a movie. It's an excellent system for teaching English conversation. 미국 영화 동시통역 교수법은요, 그 학생들이 영화를 보면서 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아주 학생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그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ECN program, in the ECN program, the American language is conveniently compressed for easy learning and to give a strong foundation for the language. Students and parents can easily watch the program together and get to know the various American voices. 저희 교수법은요, 그러니까 학생과 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그 영화를 보시면서 쉽게 접하시면서 영화의 튼튼한 기초를 다지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세요. You can learn about American customs as well as culture through the SCREEN program. You can deal with aspects of American culture.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를 접하시면서 미국의 다양한 법령과 대화 능력을 통해서 이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You cannot find these three characteristics in any other English program apart from the ECN SCREEN English. Thank you.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것을 통해서 미국 문화와 습관을 접할 수가 있으며 이 세 가지 특징은 다른 어느 학원에서 찾을 수 없는 ECN만의 독특한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견이니까만 이제 그것을 심층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그래서 그 설명회도 같이 곁들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스크린 영어 회화, 동시통 영어 회화의 창시자이며 에스터 매니저이신 제임스 선생님을 모셔서 그 기인가 여부를, 진실 여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임스 선생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청승을 하시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죠. 너무 최선을 다해서 평상시에 공부하는 그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우리 선생님들 때 끝나고 힘찬 박수로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말에서 칭찬은 기교와 같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칭찬하는데 아이들 잘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회화 실력, 영어 실력이 최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 올라갈수록 선생님의 박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가서 오늘 이 시간이 영어님들께서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장래와 관련해서 영어를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우리 아이들 영어를 교육시킬 것인가 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죠.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영어가 들리면 이 말을 유의하십시오. 영어가 들리면 뭐가 보인다고요? 제대가 보인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들리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제가 여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미국 영화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모두 상관없이요 80에서 90%를 알아듣고 동시통역 하시는 애들이 제가 중교동에 약 200여 개의 학원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원에서 배출된 아이들 중에서 단 외국에서 2, 3년 이상 영어과 상담을 하는 것을 빼고요. 미국 영화를 갖다가 알아듣고 동시통역을 80%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학생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중교동에 외국 사람들 알아요? 그런 애들이 여기 있을까요? 중교동 전체적으로. 학생이 하면 되는 거고요. 뭐라고 어머님들이 대답해요. 너무 용감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는 것 같다는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정답입니다. 중교동에 200여 개 학원이 있지만 여기서 여러 학원을 다니는 분 중에서도 미국 영화를 자막 없이 80에서 90%까지 알아듣고 동시통역을 받아쓰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스크린 영어 12년 정도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좀 특이한 것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경험이 23년 되는데요. 10년 정도는 선생님을 조련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거쳐온 영어 선생님이 한 2000명 됩니다. 선생님들의 레벨을 잘 알거든요. 영어를 전공하고 대학을 나온 것도 해가시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1년 어학연수 갔다 오면 정규대학 나오고 외국 1년 어학연수 갔다 와서 몇 퍼센트 나와드릴까요? 30%.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무섭네요. 호주나 호재 시민이라든가 LA 쪽으로 가는 선생님들은 30~40% 못 알아듣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원래 어학연수 하면 5시간씩 정도 하거든요. 그럼 제대로 하려면 3시간 준비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하루 8시간씩 매 8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다가 정규대학 졸업해서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면 잘하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소식은. 그래서 들린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교동 전 지역을 뚫어서 미국 영화를 80에서 90%까지 알아듣고 동시하는 애들은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했는데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150을 통틀어서 미국 영화를 외국 사람들한테 빼놓고 미국 영화 무자막으로 팔고 싶어 알아듣고 동시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원 정도이 부인되시는데 이게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한 명도 없다. 지금 보셨죠? 결국 어머님들이 없다. 200여 개의 학원이 있지만 미국 영화를 무자막으로 동시에 왔으면 원생을 배출한 학원이 없다라고 이끌어냈죠. 그게 중요해요. 없다라고 해야만 우리 거가 빛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화면이 어두운 이유가 실내 여기 스크린을 주변을 좀 어둡게 하다 보니까 좀 어둡게 나왔을 거예요. 그 강사들이. 근데 아마 여러분이 보면 여기다 보조 뭐 이렇게 빛을 냈다 껐다 켰다 스위치 따라서 하면 보강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외형이나 어떤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여기서 어떻게 학부모님들이 이끌어가는가,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어머니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동의해서 여기까지 따라오게 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기술을 갖다 보시라는 거죠. 그 부분을.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교동에 있는 이제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 중교동에 여러 학원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언급하면 얘기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3차원 연상력 교수법 특허가 나 있기 때문에 이건 특허난 제품이 우리뿐이 못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 수성구다. 수성구 뭐 무슨 동이다. 그러면 여기 동에서는 우리 학원에서만 독점으로 가르칠 수 있다.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다. 라고 얘기하셔도 무방해요.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희소성을 좀 얘기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다음에 왜냐면 어차피 지금 피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새는 신문 삽질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 이벤트를 통해서 언행을 많이 늘려야 돼요.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다른 학원하고 비교 분석해서 가고 진주에 가고 억가하고 다 인정하는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헌재에 가서 그 다음 말씀드리죠. 자, 미국 본토에 왔을 때요, 국내에서 연한 영어 교수도 있죠. 토플 만점자를, 토플을 만점 받은 사람들 미국 가면 회화가 합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토플 만점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성문종합으로 줄줄 끼고 있는 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중계동에 수많은 학원이 있지만, 성문종합으로 줄줄 끼고 있는 학생을 대신하는 학원은 아마 거의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승인 중에서라도 성문종합을 줄줄 끼고 있는 분들이 미국 가면 유치하게 대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럼 서울 스카이대학원 나오신 분들은 미국 가면 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재밌는 점은요, 숙명여자 중고등학교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외국인이 4분이 찾고 오셨어요. 그 학교 영어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토플에서 5분의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외국인 여자분들이 갑자기 한 선생님이 배하고 약기 가야 되겠는데 그들이 깜짝 부산 안 들어오셔요. 근데 참 약속이 있는데 나가시는 안 오시고 또 5분의 선생님이 다 오셨어요. 할 수 없어서 체육 선생님이 나와서 외국인 총책까지 마대로 기재해가지고 수용을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또 영어가 그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한국에서 때 머리가 좋다는 분들이 미국 본토에 왔을 때 영어가 될까요? 정답 생각해 보실까요? 진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거 말씀드리면요. 재미있는 일 하나 해주면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외국어학원을 3년 4년 다녔어요. ECC 원더를 듣고 이렇게 해서 쭉 다녔습니다. 3, 4년 다녔어요. 이렇게 어학연수 갔어요. 어학연수 가서 무슨 강의 있는데요. 벌써 어학연수 가면은 교수님들이 5시간 수업을 시키는데 학생들이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니에요. 그래요. 네, 10%, 5%, 10%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학원 3, 4년을 계속 꾸준히 다녀도 막상 어학연수 가면 10%, 5%못 알아봤어요. 저는 학생들도 많이 가봐서 했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들린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은 왜 안 될까요? 모르는데요. 그때는 뭐였죠? 영어가 들리면이라고 그랬죠. 귀가 아프면서 못합니다. 귀가 아프면.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봅시다. 현실적으로 들어갔어요. 다음은요. 저 분명히 그림만 어떤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중계동에 아까 이르경이 학원 있다고 했죠. 중계동에 오면 여러 학원인데 1년에 3년 영어를 명문 주니어 영어학원하고 영어를 어른들 잘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ECC, 원더랜드, 강태호, 터키라, 플러스 이런 학원들을 운영합니다. 이런 학원 3, 4년 영어 공부했어요. 영어를 중국까지 알아듣겠어요? 정답은 거의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미국 영어를 알아보면 상황은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영어 가면, 내 외국인 나오는데요. 하면 재미교육을 얘기하죠. 재미교육의 경우에, 아이를 지나갑니다. 상황은 될까요? 시간이 너무 적어요. 미 공무소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자료를 들어가면요. 한국인이 길을 틀려면 얼마큼 들어야 되죠? 네이티브 스피커로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한국인 목소리도 안 되고요. 네이티브 스피커로 2000시간 그래야만 기가 들려요. 2000시간. 정차영 박사의 영어 공부 절대하는 일이 있었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 공부 절대하지 말라고 수업 패턴도 영어 패턴이죠.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옛날에 나오는 뭐 정철 영어, 오승식 영어, 이런 영어는요. 대사를 해서 한국말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말 들어가 있으면 우리 귀는 간사하기 때문에 태국 중에서 한국어만 인지하려고 쉬우니까 영어에 대해 집중이 떨어집니다. 정차영 박사는 100% 영어로 된 걸 주는 거죠.
그래만 기가 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서 중도 부기하는 거지 않아요. 그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2교과가 시간 너무 짧다 보니까 외국인 선생님도 어떨까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강남에서 학생들을 많이 지도했었어요. 그때 보면 좀 생활에서 가정교사로 외국으로 집으로 불러다가 가야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저 공부하고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누나들이 둘이 있는데 가해시켰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가해했는데 그 집이 전통적으로 수학을 좋아하는데 머리가 영어가 전문이에요. 한누가 자동차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어머니가 조금 받아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시는데 얘는 영어 선생님은 자기가 6가지 종류가 그 중에 하나 제였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수학은 미국 선생님이 뭐 얘기하고 가해 일주일에 2번 하면 어떠니? 거의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시키는 학습시에요. 이런 시제예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미국 외국인 선생님이 이제 강의사시키면요. 적어도 애들의 기가 30% 내지 50% 풀린 다음에 하세요. 풀리기 전에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영어가 어렵구나 하는 기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는 내려야 되고요. 영어 제가 아시겠지만 연산생 영어고 현생 영어고요. 그다음 보수학원 내에 영어 수업하면은 잘 아시겠죠? 이스탄 영어라든가 지행이라든가 어제 영어 같은 거 있죠. 그건 더 전문성이 떨어지죠. 이런 것을 공부했을지라도 미국 영화를 처음까지 거의 못 알아듣거나 동시통역, 딕테이션이 거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러면 미국 영화 동시통역을 요거 여러 번 하게 열심히 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지지 영어를 공부하고 원서를参与하고 이틀 이상은 시간을 빼서 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미국 영화 동시통역을 그동안 공부한 걸 물론 머리카락하고 처음을 동시통역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께서 잘 들어보시고 애들이 잘하시면 박수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지유 학생하고 수서영, 지선영 학생 제가 앞에 나오거든요. 앞으로 보시고 스톱을 자 그러면 자 금방 토론했죠. 실질적인 장면을 보여드리는데요. 다음 바꿔야죠. 아까 얘기한 대로 토플 만점자, 성문 종합영어, 스카이 대학 나온 분들도 안 된다 그랬죠. 이거 해설하는 거 아시겠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요, 대한민국에서 영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 3가지 분이었어요. 여태까지는. 첫째, 외국에 가서 오래 사신 분들. 두 번째, 국내에 있어도 선교사와 같은 외국인하고 오랜 시간 같이 하는 사람은 회화가 가능했어요. 두 번째, 몇천 명 중에 한 명, 언어에 천부적으로 탁월한 핏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몇천 명 중에 하나 회화 가능해요. 세 번째, 작심을 3년, 3시간씩 3년 한 다음 진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몇천 명 중에 하나, 이런 사람은 돼요. 그 나머지 분들은 회화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교육 사업을 떠나서 이익을 떠나서 좀 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가 진짜 진정으로 되려면 대한민국이 1983년에 영어가 들어와서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지만 토플 131등이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인데요. 회화와 관련해서. 자, 영어 회화가 되려면 실제로 뭐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뭐 영어를 갖다 정확하게 혀를 많이 굴린다. 될까요? 안 될까요? 혀 많이 굴리는 거. 그거 안 돼요. 그거 나옵니다. 혀 많이 굴리는 연습하고 엄마 좀 우선 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그 선생님도 자신도 해야 못해요. 왜 못하지? 제가 외국인한테 왜 못할까요? 귀 안 들리면 못해요. 본인이 아무리 굴려봐야 뭐예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데. 그렇죠? 저는 영어 선생님, 저처럼 영어 선생님 2,000명이니까 누구보다 허가식 잘 알아요. 그럴듯하게 영어 발음 내지만, 악센트도 멋있게 내지만, 굴리지만, 본인은 혀가 안, 왜? 귀가 안 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정으로 영어 회화가 되게 하려면 아이들이 2,000시간 이상 노출되면 회화가 돼요. 네이티브 스피커. 근데 외국인 있으면 비싸잖아요. 스크린은 싸잖아요. 전기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죠? 나중에 나와서 3차 연산력 교수법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돼요. 그리고 대통령도 임금도 대자연의 법칙을 거슬 수가 없어요.
기가 뚫리지 않고는 아무리 영어 문장을 내가 1000개를 외우고 있고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구사하고 내가 아무리 혀를 많이 굴려도 기가 뚫리면 안 됩니다. 그건 대자연의 법칙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자연의 법칙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죠? 기 뚫려야 됩니다. 이유 없이. 그러려면 자꾸 애들이 듣고 많이 말하게 하고 13세 이전에 교과 확실하게 있어요. 아까 있죠? 네덜란드에 가면 청소부도 반에서 꼴찌하는 사람도 영어 회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건 환경이에요. 얼마만큼 노출시키느냐. 근데 기왕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많이 노출되는 데죠. 서민층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스크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 보시죠. 요거 다음 거. 계속 넘어가죠. 왜 안 들릴까요? 영어 계속 됐죠? 여기 있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은 드립니다. 디스켓을 담으세요. 여기 해당되는 원장님을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경쟁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아까도 모승식도 얘기했고 이시시들인데 내가 프랜차이즈 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저기 가서 거꾸로 라이벌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명문 주니어하고는 뭐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이시시 원더랜드. 그렇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2년 공부하고 오는데 제가 테스트 시키고 거의 눈만 껌뻑뻑하고 못해요. 엄마가 물귀신 작전으로. 얘 말고 얘 친구가 아빠 따라 세미나 갔다 왔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시시에서는 영어요, 어치어는 왜 그럼 된 것 같은데 왜 막상 컴퓨터 가서 안 됐죠? 물어봤어요. 엄마가 눈만 껌뻑하게.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명문 주니어하고는 여러분 원장님들이 이렇게 소지하는 곳에 좀 이름 날리는 라이벌하고는 언급하셔도 돼요. 왜? 어차피 거기서는 스크린을 안 하니까. 스크린 안 하는데 대부분이 결국은 눈으로 보고 캐치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문자 위주의 공부 방법은 역시 안 돼요. 실제 힘듭니다. 엄마는 생생내기는 좋죠. 그런 좀 발달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해화가 된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소리를 매개체로 한 공부를 해야 해화가 되지 문자에 많이 치중한 공부 방법은 결코 안 돼요. 그 다음에 영어 가외, 재미교포. 외국인들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일단 재미교포의 경우 시간이 너무 짧다고 그랬죠. 오랜 시간 하면 되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외국인의 경우 개인가에 오면 어떻다고 그랬죠? 아이들이 거의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외국인 직원 초딩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라고요? 어느 정도 뚫린 다음에 아까? 30에서 50% 뚫린 다음에 시키라고 그랬어요. 돈 남기고 애 기죽어요. 거꾸로. 다시는. 이걸 확실히 여러분이 아셔야 상대방은 주변에 있는 다른 학원 누를 수 있잖아요. 영어 학습지 유년 튼튼 영어, 보습학원 내 영어 수업. 여기 해당되는 원장님들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각자 소지한 학원, 자신의 에어리아에 있는 라이벌 학원은 눌러버리세요. 실질적으로 소리 위주로 공부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스크린을 하는 데 거의 없고. 누르셔도 됩니다. 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영어 동식이 안 된다고 계속 증명했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지 이런 다음에 학생들이 나와야죠. 학생들이 나와서 동시통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계속 증명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련된 원생들이 나와서 동시통역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비디오로 그 장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전반부거든요. 전반부에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실제 주변에 외국인 출장 지도도 안 되고 이시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안 됐는데 아니 장면으로는 뭐 장면으로 학생들 잠 깨셨어요? 미신이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학부모님들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세 가지. 세미나를 동시통역을 준비하는데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요. 첫째, 영어가 나오면 무자막을 놓고 영어가 나와요. 그럼 아이가 영어로 뭘 얘기하고 한국말로 동시통역을 해버려요.
그거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체로 세워놓고 쭉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되고, 하나가 와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뭐 바꾸기죠, 뭐 바꾸기. 아까 했죠. 그래, 주어 바꾸기 들어가요. 그래서 쭉 동시통역하고 나면 제가 그런 경우 있어요. 한 번 또 다른 데서 했는데, 거기 학부모님 좀 선생들이 왔어요. 그 지역에서는 일부러 초등부 선생님, 뭐 장학사도 있어요. 그분들이 왔는데 딱 했는데 장학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애가 애들이 여기서 6명이 하는데 예예예 잠깐 순서 바꿔서 해봐 그러고 외워서 하는지 의심을 장학사 출신답게 바꿔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제가 기다렸던 거니까 오케이는 바꿔서 초재기에서 얘는 완전히 도사가 됐는데 뭘 바꾸면 뭘 못하겠어요 얘가. 그래 바꿔서 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외워서 하지 않는가는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엄마들이 그런 의심이 들을 때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어머님들 중에서 아이들이 그걸 외워서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까 봐서 제가 지금 지그재그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한다는 얘기죠. 장면을 28번 했다가 100번 했다가 50번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그재그로 하고 주어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맨 뒤에 보세요. 요거. 맨 뒤가 아니에요? 여기구나. 이 세 마디 아까 전반부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전반부. 이거 말고 전반부에 보여드린 거. 아까 쉬는 시간 전에요. 맨 뒤 페이지 보면 세 마디 아기 생활 응용 영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주어 바꾸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이거 2번은 제일 하기 싫어요. 거기 왜냐면 동안이면 하루 종일 먹고 잠만 잤습니다. 그거들하고 애들이 아주 싫어해요. 근데 그것도 걸리면 애들이 너무너무 또 고수해서 나머지 애들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요, 이게 주어 바꾸기거든요. 요거는 아이들한테 이제 만약에 하면 두 문장씩만 하라고 그러세요.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제가 한국말로 얘기해요. 아이한테 여기 장면이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야 동안아 넌 다 지었니? 그러면 애들이 Hey 동안 are you finished?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는 두 문장뿐이 안 하니까 뭐 얼마나 쉽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숙달이 돼가지고 애들 주어 바꾸기 다 쉽게 해요. 실제 시켜보시면. 그걸 갖다가 아이들이 순서대로 해서 한 12문장 쫙 하면 엄마들이 역시 속이 후련하죠. 역시 엄마들의 우정을 그걸 해준 거니까. 그렇죠?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스크린 조련한 거 같죠? 세미나 같습니다. 또 하나 있죠. 아까 얘기했죠? 엄마들이 감동 먹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요, 기계가 아니라서 분위기에 약하단 말이에요. 특히 엄마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아까?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명 되는 애가 큰 소리를 하면 영어가 그냥 그 방 안에 가득 차요. 쩌렁쩌렁 울리면서. 그런데 어머니들은 누구 입만 보죠? 자기 얘기만 봐요. 그럼 쩌렁쩌렁 하는 게 자기 아들이 하는 걸 착각해요. 다 같이 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훈련시켜요. 크게 입을 갖다 좌우로 크게 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씩씩하게 크게 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럼 뭐 다시죠. 그럼 미국 영화 도시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실력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크게 세 가지 패턴이에요. 세미나 하는 거. 아시겠죠? 장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Sits on her head. A mother that sits on her eggs. 엄마가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Not yet. Not yet. 아직 없어? Father? Look, father. 보세요, 아빠. 1, 2, 3, our baby. 1, 2, 3, our baby. 하나, 둘, 셋, 우리 아들. How cute they are. How cute they are. 오늘 참 귀엽다. One more. Look, one more. 봐요, 하나가 더 나왔어요. One more left. 하나가 더 나왔네요. It's bigger. 이건 더 커요. The next day. 그 다음 장면 준비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애들이 뭘 손에 쥐고 하죠? 마이크 왜 줬을까요? 그렇게 훈련시켜도 막상 소리 작아요. 샘프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이크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 명이서 했을 때는 커버가 되는데 1대1로 할 때는 앞으로 들어가야 해요. 목소리들이 대부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미운오리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가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혼자 할 때는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3명. 그 다음 3명. 쭉 빨리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마이크를 줬죠. 그렇죠? 마이크. 그래서 마이크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럿이서 동시에 할 때는 마이크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얘가 영어로 얘기하고 얘가 한글로 했죠. 근데 나중에는 바꿔서 얘가 영어로 얘기하고 얘가 또 한글로 해요. 빨리 좀 지나가세요. 여기까지 자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십니까? 세미나와 관련해서. 예. 예. 아, 옆에 화면이 있죠, 당연히. 화면이 있는데 소리가 나오게 해야죠, 당연히. 물론이죠. 무자막으로 여기 저 화면 조금 다시 확대해보세요. 여기 옆에 있죠. 화면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미국 영화 동시통역이니까 화면이 나와도 무자막이어야 돼요. 소리는 안 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아, 소리 나게 해야죠. 그럼요. 소리 나게 해야 소리를 듣고 동시통역이야 동시통역이지. 소리 없이 하면 암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래 시작 어긋나죠. 여기 보시면 화면이 옆에 있죠. 있는데 무자막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무자막으로 하는 방법도요. 이게 이렇게 네모칸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기 보기 흉하니까 여기 그 단추가 있잖아요. 무자막 했을 때. 그러면은 네모 뭐 따라하기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나중에 배우시도록 하시고. 6학년짜리입니다. 쌍둥이라는 애들이죠. Aladdin and the Magic Lamp. 알라딘과 요술램프. In the desert of Arabia, there was a boy called Aladdin. In the desert of Arabia, there is a boy named Aladdin. 아라비아 사막에 알라딘이라고 불리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We like to play. We like to play. 그는 놀기를 좋아합니다. He met a man on the camel. He met a man on a camel. 그는 낙타를 탄 남자를 만났습니다.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서 오셨어요? From far away. From far away. 저 멀리에서. Now take me to that mountain. Now take me to the mountain. 나를 저 산에 데려다 주려. I will give you money. I will give you money. 그러면 돈을 주겠다. Okay. 오케이, 좋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요. 요게 보면 이게 재생 버튼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 장면이 여기 무자막인데 요걸 누르면요. 무자막인 상태로 멈춰요. 그리고 어떤 경우로 보면 애니메이션이 한 번 장면에 문장을 2번씩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문장이 한 번씩뿐이 안 나와요. 어머니도 지루하지 않거든요. 반복하기 원하면 여기 반복하는 거 누르면 그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할 때 그 네모칸이 없이 해야 좀 더 근사하게 보이니까 요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가보자, 캐럴. 알라딘은 낙타에 탔습니다. Hey, the mountain is moving. Hey, the mountain And get me the lamp. Go inside and get me the 아름다운 남자. What pretty tree. 그래서 제가 왜 못 알아듣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창피하니까 내 말에 오케이, 시작. The desert of Arabia, there is a boy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까 동시에 하는 거죠. 큰 소리로요. 이게 다음에는 6명이 하거든요. 순서를.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하게 되면요. 그 교실에 있는 어른들이 감동해요. 이게 감동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걸 연습시키죠. 근데 얘네들, 솔직히 얘는 이제 6학년짜리인데 들어왔을 때 알파벳도 모르던 애예요. 그리고 우리 공부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애입니다. 얘는 6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 뭐 요 정도로 끄시면 되죠. 시간 없어서 그만하죠. 그만하시고 파워포인트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아이들이 다 끝나고 나면 애들이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됐어요. 아까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1대1 동시통역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주어 바꾸기. 외워서 한다 그럴까봐. 그래서 주어 바꾸기. 세 번째가 한꺼번에 저는 이제 합창이라고 안 하고 어머니한테 자 지금부터 아이들이 배운 것을 영어 동화 구현 영어 웅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실행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동시에 나서 처음부터 우렁차게 큰 소리로. 여기서는 마이크 없어도 돼요. 그 이전은 마이크가 필요하고요. 아시겠죠? 뭐라 그랬죠? 영어 뭐라 그랬어요? 동화 구현. 그죠? 영어 웅변의 지금 기초 인물이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아이들이요. 그 다음 넘어가시죠, 파워포인트. 소리가 또 아까처럼 빼고 조정하셨어요? 네. 됐어요? 그 다음 넘어가죠. 요거를 좀 합니다. 그런데 마스터 플랜 해가지고 스크린을 안 하는 애들이 있을까 봐요. 1년 동안에 10편의 미국 영화를 마스터한다. 그러면 자, 이거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혹시라도 야 이거 영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애들이 쉽다고 혹시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쉽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처음부터 바로 딕테이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딕테이션으로 들어가면 전혀 쉽지 않거든요. 레벨을 강하게 시키면 돼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거민전교가 산하였죠. 그때 혹시 아시겠지만은 강남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 중학교 1학년 일과가 굿모닝 인어 1학년 국어가 애떠주 동물원에서 현재 진행형 3학년 일과가 데이 오버리트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민전 교과서 하나였다 5종했다 8종에 10점정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거민전 교과서 하나 가지고 강남의 애들을 9등급으로 나눠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공부 체험경이 정규 1등 방교중학교에서 3년 내 하는 애들은 제가 딱 들어가면 한국말로 불러줘요. 그냥. 그럼 얘가 영어로 받았어야 돼요. 컴마 하나 빠지거나 단어나 수어가 위치가 바뀌면은 뜻이 같아도 2등급.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말 얘기하면 영어 다 났어요. 그 교과서를. 그 다음에 이 문장 왜 나왔니? 그럼 자기가 문법도 제가 설명해요. 왜 나왔는지. 선생님이 돼요. 돌머리 만났어요. 똑같은 교재인데 얘는 문법 이건 몰라요. 이번 시험 때 문법 포기. 강세 발음만 본다고 봐. 그죠?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영화가 쉽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디라든가 미스터 토드라든가 레벨 높은 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영화를 처음부터 레벨 높은 걸 요구해서 깊이 있게 공부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요 아시겠죠? 플래토 법칙을 혹시 아세요? 플래토 법칙은 평지라는 뜻인데 애들이 어느 정도 영어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더 이상 안 노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놓으면 실패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실력이 쫙 올라가다 안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꾹 참고 계속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른들 시간이 있어서 소위 얘기해서 뭐 내공이 쌓인다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 한번 쫙 올라가요. 단계도처럼 또 플래토 법칙 또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 주기가 있어요. 그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회화와 관련해서는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요. 영어 회화 솔직히 안 되는데 영어 회화 되는 방법 뭐가 있어요? 응? 그래? 내가 녹음 튼 거 있거든? 요거 차 타고 가면서 꽁짝 듣지 말고 들어. 무조건 들어. 계속 들어. 들리다 있는 들려. 근데 선생님들이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제가 준 테프를 저 알아들어요. 딱 집중해서. 그러면 그 다음 더 높은 테프 달라고 그러면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들이 나 영어 회화 진짜 하고 싶어.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녹음 뜬 거 있어요. 그거 줘요. 이거 들릴 때까지 연습해요. 들어보라고. 계속. 근데 그 선생님이 들려요. 집중해서 들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높은 단계 더 빠른 거 달라고 그러면 저는 너 이거 더 들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높이면 선생님이 언젠가 지쳐가지고 힘드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더 높이지 말고 당신 집중해서 들리지. 그 다음에는 딴짓하면서 들릴 정도가 돼.
청소를 한다든가 책 정리하면서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때가 될 때까지 계속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면 성공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한 서너 편 뛰고 나서 이거 뭐 쉬운데 아까 뭐 더 높은 거 눈으로 보면 그냥 쉽죠. 근데 전혀 아무것도 없이 소리 듣고 딕테이션하고 응용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맥히죠. 잘하는 놈 주어 바꾸기 해봐, 목적어보 바꾸기 해봐, 동사 바꾸기 해봐, 다 맥히죠.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10편을 다 띄고 가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병 때문에 영어회화가 안 돼요. 빨리빨리 병 때문에. 영어회화는요, 그 만만디 정신을 해야 돼요. 만만디 정신. 중국 사서. 느긋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해요.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1년차가 되면은 그래서 미국 영화 주니어 동시통역을 10편을 마스터한다고 해요. 학부모님한테. 이렇게 애들이 지금 금방 동시통역 보여주지. 이런 거 10개를 마스터 시켜준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최상위권 듣기평가 실력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영어가 어떻게 되죠? 하향 평준화가 됐어요. 평준화니까 하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되죠? 상위권 애들이 읽고 쓰기 다 점수 잘 나와요. 어디서 판가름 나죠? 듣기평가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듣기평가에서 우열이 가려져야 돼요. 근데 듣기평가에서 틀리면 어떠죠? 아이들이 막막해요. 투부정사에 부사적용법 이유 원인 목적 결과하면 보강할 수나 있죠. 뭐 예를 들면 독해 같은 거 단어 같은 거 외울 수도 있는데 이러면 듣기평가라는 건 틀리기 어떻게 해야 될지 망망대해요. 애들이 가장 신경이 너버스 나는 그 부분이에요. 듣기평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거를 10번 마스터하면 중학교 3학년 최상위권 듣기평가가 돼요. 실제로. 중3짜리도 보통 애들 있죠. 알라딘 갖다 놓고 딕테이션 하나는 못해요. 중3짜리들도 실제로. 눈으로 보면 쉽죠. 거기 착각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백지 놓고 받아 써라고 해보세요. 통시통 해보세요. 거의 못해요. 중3짜리들. 자, 그럼 2년차. 실제 사람이 나오는 영화학수. 거기 학부모님 설명이 있어요.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우리가 2년차 프로그램 뭐가 있죠, 저희들이요? 알프스원의 하이디 실제 사람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미스터 토드가 나옵니다. 그거는 음성인식이 돼가지고 아이들 집에서 롤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노트 녹음하고 비교할 수가 있고, 두 가지. 그리고 참, 발음 교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미 제가 15년 전에 했던 방법인데, 윤 선생님 했을 때요. 제일 쉬워요. 그리고 정확하게 발음된 거 있죠? 녹음해오라고 하면 간단해요. 집에 가서 녹음해와, 공태표에다가. 그럼 발음 교정 돼요. 간단해요. 애들이 공태표 녹음하라면 한 번 하는 줄 아세요? 4번, 5번 읽고 고쳐서 계속 녹음해야 돼요. 그럼 발음 교정 자동으로 돼요. 별거 아니거든요. 이미 12여 년 전에 우리가 마스터했던 방법들인데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그렇게 안 해도 스스로 되고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나오는데, 알프스원의 하이디가 속도가 정상 속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알아들 정도가 되면, 하이올라라는 거지까지 지내고 외국인이 나오는 거 있죠? 자막 없이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은 최상위권 듣기평가 능력이 됩니다. 실제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3년차. 러브 스토리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려면 제가 아는 그 부원장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본인이 토익이 990점 만점에 980점 나왔대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 대학 시절 때 러브 스토리를 몇백 번을 갖다가 듣고 연습하고 받아쓰기 했답니다. 그 토익 보니까 듣기는 그냥 다 들어간대요. 980점에 러브 스토리 소화되면요 토익 900점 제가 보증합니다. 알아듣고 동시대역 딕테이션합니다. 러브 스토리. 근데 애들이 금방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10편을 마스터한 것이 소위 애들 편을 내공이 쌓인다는 거예요. 몸 체내. 내공이 쌓이면 하이디가 소화가 돼요. 하이디가 소화가 되면 미스터 토드가 소화가 돼요. 그러면 러브 스토리도 소화가 된다는 거죠. 러브 스토리만 소화하는 원생들이 나오면요. 진짜 큰 소리 치셔도 돼요. 그거 할 만한 고3 애들도 못해요. 러브 스토리 정도 마스터한 애들 가지고 학부모 세미나 또 보여줘 보세요. 어머니도 그냥 완전히 그냥 팬이 되죠. 다른 학원에서 도저히 흉내낼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어떤 학원이든지 이건 쫓아올 수가 없어요. 어떤 학원이든. 이 정도 아이를 업시켜버려요. 훈련을 시켜버려요. 솔직히 선생님들도 쉽지 않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년차 원어민 수업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원에 대한 걸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 뭐 하죠? 아이는 가자 파티 보내고 어머니들하고 별도로 또 간담회를 해야 돼요. 여기 다 비디오 녹화 떴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디스켓 그 파워포인트 요거 들은 거 있죠? 요거 다 하나씩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준비하시고, 이거는 러브 스토리를 하면은요, 미국의 1년 어학연수원을 능가하고, 실제 유학까지 2년 강의하고 동등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체적으로. 자, 그러면, 디스켓 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고 참조하시고, 모르면 또 질문하시고, 그러시고, 오늘까지 토론한 것 중에 있면서, 궁금하신 질문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 프로그램은 세미나 프로그램은? 세미나했던 비디오들이요. 이거요? 네. 이거 뭐, 내세 어느 정도가 안 되는데, 애들이 좀 약하거든요. 나중에 좀 오래 조련해서 좀 세련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예전에 원장님 그거 보여줄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 근데 그거는 사실 공개해서는 안 되죠. 사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사적으로.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처음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자, 이 몸통이 뭐라 그랬죠? 우리 미국 영화 동시통역과 관련해서 뭐라 그랬어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개를 알겠다고 그랬죠? 하나의 날이 뭐죠? 이 시의 영어를 26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롭고 센스 있게 아이들을 가리키는 날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이 이거 뭐죠? 금방한 거? 세미나라는. 이 세 가지를 원장님들이 하시면은 여러분이 원장님 주장하고 비로소 책사람도 손해 안 가요. 이거 실천하면 손해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토론한 거 긍정적인 마인드 세를 위해서요. 그 다음에 하나의 날개 26가지 다양하게 가르치는 거. 그 세미나. 그래서 잠시 후에 안내 말씀드리겠지만 소감문 다 작성하시고 세번 시험지 나온 거 하고요. 디스켓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유익하셨습니까? 이것으로서 이시엔 본사가 주관하는 정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학원에 무궁한 발전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명문화된 그런 학원이 되시길 바라고 학생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실들을 마련해주는 훌륭한 선생님들을 배양해 주시길 바라면서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춘천에서 봬요. 네.